예, 그러면 저희 용김과 드림 고정그리스어 입문 이제 2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그릭 이어서 섹션 3의 A 지문 읽고 나서 불규칙 명사,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명사, 형용사 몇 개 볼 겁니다. 불규칙이기 때문에 암기 사항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불규칙은 아니에요, 사실 얘네들은. 그래서 좀 외우기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저번에 그 삼변화 명사를 저희가 배웠었죠. 그래서 삼변화 명사 변화형이 이번 지문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거는 이제 물론 항상 성이나 격을 성수격을 맞출 때는 정관사가 있으면 사실 정관사를 보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은 정관사가 명사랑 가까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까이 있으니까 꼭 명사가 삼변화 명사인지 뭐 이변화 명사인지 일변화 명사인지 알기 전에 사실은 관사를 통해서 성수격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이렇게 끝나니까 삼변화 명사구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역으로 추적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사에 대한 이런 먼저 관사를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명사의 변화 규칙을 명사가 몇 유형인지 몇 변화 유형인지 역추적하는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보다 보면은 이제 오래 보다 보면은 외워지지만 처음부터 당연히 모든 명사를 아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관사를 보면서 많이 식별을 합니다. 그러면은 첫 문장을 어, 네, 오늘 오랜만에 실시간 수업 들어오셨네요. 강진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가능하시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부분 곧, 읽혀 주시면 됩니다. 어, 포토스 온 해 나우스 프로스톤 리메나 브라데우스 코레이. 어, 그렇게 그리하여 이제 배는 항구를 향하여 천천히 간다. 네, 호데 디카요폴리스 람파다 티나 호가이 엔 살라미니. 살라미. 네. 그리고 디카이오폴리스는 어떤 횃불을 살라미스에서 본다. 네, 에오타이 온호 큐베르네테스 포텐 힐 람파스. 이때 그 선장이 물었다. 어디에서 그 횃불이 동사가 뭔지 모르겠네요. 뭐 보이느냐고 물었겠죠? 네, 에파이데 데호가이 에우투스 스포이데이 프로스톤 리메나.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즉시 서둘러 항구로 향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아까 동사가 없었던 부분, 포텐, 해, 람바스 이 부분 있죠? 이게 맞아요.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포텐이 이제 의문사이기 때문에 뒤에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려면은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생략된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일단 ST 동사예요. ST 동사는 대부분 되기 때문에 특히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거의 생략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남겨놓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은 일단 ST 동사를 열심히 보시고 ST가 문맥에 안 맞는 경우에는 예전에 나왔던 동사나 나오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동사를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문맥상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ST 동사가 생략했다고 보면은 편하겠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이 텐이 붙어 있으면은 어디 어디로부터라는 좀 뭔가 기원 그런 방향 같은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횃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지 어디에서부터 있는 건지
그거를 물어봤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후토스 운 헤나우스 프로스톤 리메나 브라데우스 코레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후토스는 그렇게 해서라는 뜻인데 저희 저번에 지시대명사 보면서 봤지만 이 후토스 이거는 부사형이죠. 근데 이제 지시대명사 후토스는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 안에서의 내용을 가리킬 때는 앞에 나온 내용을 받을 때, 다시 받을 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미리 알려줄 때는 주로 호대, 그리고 토대, 뭐 이제 복수 중성 대격으로 많이 써서 타대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예외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토스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있는 걸 가리킬 때도 있고 호대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경우도 진짜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서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해석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문맥상 이건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는 뒤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다.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다라고 예외로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후토스는 앞에 있는 거 그리고 호대 종류는 뒤에 있는 거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배가 항구를 향해서 천천히 가고 있다, 간다. 계속 현재형을 쓰고 있죠. 그리고 호대, 디카이오폴리스, 여기 악센트가 빠졌네요. 호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디카이오폴리스는 이 람파다 띠나, 어떤 횃불을, 이 띠나는 부정대명사 indefinite라고 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 어떤 이제 한국어로 어떤이라고 하면은 헷갈리죠. 의문사 같기도 하고 정해지지 않은 그냥 some이나 any 같은 뜻도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부정대명사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어떤 무언가 어떤 횃불을 본다. 살라미스에서 그러니까 살라미스에서 어떤 횃불이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 거를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묻는다, 물어본다. 키자비는 어디에서 저 횃불이 기원하는 건지 연원하는 건지 묻는다. 그러니까 이 그거를 보고 나서 키자비가 그거를 보고 나서 에우티스 스페우데이 프로스톤 리메나 이제 스페우도 동사는 서두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즉시 항구를 향해서 서두른다. 이 호라와 스페우데이의 주어는 아마도 디카이오폴리스일까요? 아, 퀴베르네테스일까요? 앞에서 아마 퀴베르네테스가 물어보고 나서 보고 나서 이제 서두르는 건지 아니면은 디카이오폴리스한테 물어보고 디카이오폴리스가 보고 서두르는 건지 맥락을 뒤에까지 좀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이제 큐베르네테스가 아마 키자비가 제 기억에는 키자비가 물어보고 나서 어딨냐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본 거죠. 디카이오폴리스는 봤고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키자비가 물어보고 키자비가 그걸 보고 서둘러 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주어가 생략되었을 때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보충해야 되는데 문맥이 뭔가 부족할 때에는 계속 또 뒤에까지 읽어보고 하는 경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뽀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에로타에 연결된 네,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에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은 아니고 이제 어떤 언어에서는 동사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이제 간접적인 거니까 이거는 주절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문장이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동사의 형태가 변해야 하는 문법이 있는데 히라버는 그거를 꼭 지키지는 않아도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직설법을 쓸 수 있고 꼭 형태를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이 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간접의 문문을 사용하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문단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오랜만에 와주셔서 좋네요. 네, 다음에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김민우님, 네, 이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Deuro el te shy flefe. Pros cartons limena na apic avicnu
멘타 그대. 이라서 보아라. 이제 우리는 항구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블레페이 프로스텐 살라미나 이, 이두 오 퀴베르네타 람파다 티나 오로 에고 엔테 데이 네소이. 살라미스를 바라보며 보라 좋다 수여 어떤 횃불을 나는 섬에서 보고 있다.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데우로와 엘테 모두 데우로 엘테 시카이 블레페 엘테와 블레페 모두 2인칭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로 와라. 그리고 와라. 특히 이제 she를 써줬으니까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저번에 이제 인칭대명사 배울 때 말씀드렸지만 인칭대명사 특히 1인칭이랑 2인칭이 나올 때는 꼭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생략을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어, 어떤 두 개의 주어가 같이 나와가지고 대비를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대비가 좀 암묵적으로 전제돼 있거나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죠. 그러니까 꼭 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나는 이미 보고 있으니까 키자비가 지금 자기는 이미 보고 있으니까 네가 와서 한번 봐라. 직접 와서 봐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번 와서 봐라.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와서 보라고 하냐면 하는 게 이제 가르인 거죠. 그래서 이 항구를 향해서 아피큰 누 메타 에데 이제 에데는 이미 벌써라는 이 시간적인 그 감각을 전달하는 부사고요. 아피크 누 메타는 아피크 네오마이 아피크 네오마이니까 자 여기 오마이는 고정이죠. 1인칭 단수 중간태 현재형, 중간수동태 현재형의 오마이는 고정인데 여기 앞에 엡실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음융합동사, 엡실론이 붙어 있는 모음융합동사 중간수동태 동사예요. 기본적으로 중간수동태입니다. 이거는 능동태로 쓰지 않고 아피크 네오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많이 중간태를 쓰기 때문에 도착하다 또는 이르다, 도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피크누 메타 하면은 이제 1인칭 복수 형태인 거죠. 중간수동태. 메타가 이제 1인칭 복수, 중간수동태 1인칭 복수 어미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항구를 향해서 도달하고 있다. 이제 현재형이니까 거의 다 도달해 간다. 이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도착을 거의 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디카이오폴리스도 살라미스를 보면서 살라미스를 향해 시선을 이제 살라미스로 향하면서 이 블랙보라는 동사는 보통 이렇게 대격 그 목적어를 바로 취하기보다는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어디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는 어디 어디 뭐뭐를 바라보는 게 자연스럽지만 블랙보 동사는 그렇게 쓰기보다는 시선을 돌리다라는 의미처럼 쓰기 때문에 이제 어디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다라는 식으로 써요. 그래서 살라미스를 향해서 시선을 향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두오 키베르네타 봐라 키자비야 람바다 띠나 호로 에고 엔테 네소. 그래서 이제 그 나는 어떤 횃불을 섬에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섬에서 어떤 횃불이 있는 거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티카이오폴리스는 횃불을 보고 이제 키베르네테스 키자비는 안 보이니까 나는 보고 있다. 저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괜찮죠. 그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김지원님. tipes poten henau lampas poten idu plebei prosten neson kai u kybernetes ozeu
람파다 가르 욱 호라이스 알라다 휘라. 어,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횃불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니? 어디에 있다는 거니? 못 보세요. 어디에서요? 보세요. 음. 다음에 조타수도 섬을 향해 바라본다. 오, 제우스시여.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는 횃불이 아니라 불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자비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 패스 무슨 말이냐? 이 패스라는 동사는 2인칭 단수 형태로 그 패미라는 1인칭 단수 형태가 패미라서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주장하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라톤 대화편 같은 문헌에서 많이 나오는 동사라서 2인칭 단수 형태도 알아두시면 좋고 패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호텐 헤람파스. 그 횃불이 어디 있다는 거냐? 어디에서 온다는 거냐? 어디 보인다는 거냐? 여기도 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적당히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묻죠. 호포텐. 이 호포텐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이 호포텐도 포텐이랑 같은 뜻이긴 해요. 어디에서. 근데 원래는 이 호포텐이 주로 간접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문사의 유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간접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유형의 의문사가 있고 직접 의문문에 많이 사용되는 의문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호 같은 게 붙으면 사실 많이 그러는데 포텐, 호포텐 이렇게 호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띠랑 호띠 뭐 이런 식으로 호응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법을 갖고 있는 히라워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간접 의문문인데도 포텐을 쓸 수 있습니다. 꼭 간접 의문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문사가 아니어도 그냥 직접 의문문에서 사용하는 의문사여도 간접 의문문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사실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 호포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앞에는 사실은 동사가 뭔가 생략돼 있어서 뭐 에로타스, 그러니까 너는 물어본다 같은 거. 그래서 네가 지금 어디에서 보이냐고, 어디냐고 묻는 거냐? 어디에 횃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니?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디냐고? 라는 식의 되묻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포텐과 호응한다라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텐과 호포텐이 같이 쓰일 때는 호포텐이 관계 부사절처럼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포텐과 같은 곳, 그 포텐, 그곳에서라고 할 때 호포텐, 포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도 there, where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쓴다면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사실 어떠어떠한 곳에서 하다 이렇게 곳에서를 한 번만 써주면 되지만 서구에서는 귀찮게 두 번 써줘야 되죠. 거기서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서 이제 독일어 같은 걸 봐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 것처럼 호텐, 호포텐도 그렇게 호응하는 관계 그거를 상관 접속사라는 식으로도 말하고 코릴레이티브라고 하는데요. 상관 접속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애들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그것을 이런 것을 그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관계대명사의 용법이랑 다 일치를 해서 어떤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를 뒤에서 설명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꼭 이렇게 물론 호응하는 의미도 있어요. 어디인지 그 어디에서라는 거니까 그 호응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해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에로타스 같은 주동사가 원래는 생략돼 있고 너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냐? 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그러니까 키자비가 또 이 섬을 향해서 키자비도 까이가 들어가 있죠. 키자비도 섬을 향해 시선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를 부릅니다. 아이고 제우스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왜 부르냐면 가르 하면서 여기도 악센트가 빠졌네요. 그리고 여기 욱은 이 악센트 표시가 아니라 콤마가 들어가야겠죠. 모음이니까 모음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제가 다 일일이 입력하기에는 그리스어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티그라페오스
이제 그리스어를 로마자로 전사하시는 걸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그냥 말씀드리면은 안티그라페우스를 이제 로마자로 입력하면요. 그 OCR 사이트가 나와요. 고대 그리스어 OCR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캡처를 해가지고 올리면은 OCR 해줍니다. 읽어줍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당연히. 폰트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약간 같은 이미지라도 앞뒤에 어떤 말들이 많이 쓰였는지에 따라서 읽어내는 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맥을 읽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기계적으로 이미지를 하나하나 읽어내는 게 아니고 뭔가 문장 속에서 자주 나온 단어들로 이렇게 읽어내는 경향이 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이제 미스가 생기는데 그런 미스를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옮겨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튼 그리스어를 입력할 일이 많이 입력할 일이 생긴다. 나중에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은 꼭 네, OCR 툴이 많은데 그게 이제 웹에서 바로 접속 가능한 툴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는 이제 네가 보고 있는 거는 람바다. 그 횃불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횃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웃기 여기에선 동사 앞에 붙기는 했지만 사실은 명사 앞에 붙여도 목적어 앞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우알라 이렇게 대비를 해주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우리말의 감각으로는 우알라 대비가 목적어에 있으니까 여기 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동사에 붙으면 어쨌든 문장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지금 횃불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타피라 불을 보고 있다. 이 타피라는 또 퓨르 불이라는 뜻의 중성명사예요. 또 삼변화 명사입니다. 피로스라는 명사의 복수 형태죠. 타피라 하면 그래서 뭐 이것도 불 또는 화재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불을 보고 있는 거다, 너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불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섬에 이렇게 막 지금 불이 나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질문 있으실까요? 파이널 시그널이요. 살라미스 해전에 시그널을 썼던 건가? 음, 그런 맥락이 있나 봐요. 저도 이제 그 뒤에 질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타피라 자체가 파이널 시그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건 아니고, 타피라 하면은 그냥 불이라는 뜻으로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는 전쟁에 관련된 맥락이라서, 파이어 시그널이라는 의미가 부과되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지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읽어보죠. 피라오니 피라잉 아니겠죠? 설마? 설마 아니겠지? 삐라의 어원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본어일 수도 있고, 네, 일본어인가? 일본어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삐라가 치라시에서 바뀌었다고요? 신기하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치가 삐로 간다. 네,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비리 일본어에서 삐라로 와전되었다라는 갑자기 지금 삐라의 어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음성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비리 삐라로 와전됐다라는 전민규님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재밌는 이야기. 아무튼 퀴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이들 김주현님 네, 장지은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페스 타피라 레게이스 오제우 아게데 오 키베르네타 스페우데 카이 소제이 헤마스 에이스톤 리메나. 무슨 말이냐? 너는 불이라고 했니? 오 신이여. 오라 키자비여
서둘러라. 서두르고 우리를 이 항구에서 구해라. 알라 소추 헤마스 애국에 메 베이스테 스페우도 갈 에피스트레페이 에데헤나우스 에이스톤 리메나. 내가 너희를 구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서두르고 배는 이미 항구를 돌아가고 있다. 항구에서 제가 지금 일단은 퀴라를 찾아봤는데, 음, 음, 퀴라라는 게 아예 그 말씀하신 봉화, 파이어 시그널이라는 뜻으로 아예 있네요. 사전에 아예 따로 실려 있네요. 그러면은 이걸 횃불이긴 한데 횃불을 그렇게 봉화라는 걸로 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래서 퀴르에서 온 말이 맞아요. 일단 어형 자체는 퀴르에서 온 게 맞는데 타피라라는 거를 동화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냥 수거로 타피라라고 하면은 전쟁에서 쓰는 그 봉화, 파이어 시그널,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쓰는 그 불이라고 쓰는 맥락이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에이스에 계속 동그라미를 친 거는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에이스는 항상 방향을 나타내요. 어떤 경우는 간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격이 오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전치사와 뭐와 함께 쓰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역격과 함께 쓰이면은 역격은 어디 어디에 딱 거기 지점을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요. 지점이나 기본적으로 좀 정지돼 있는 거기에서 이런 거고 그러니까 n이랑 같이 써요. 그래서 n 역격이죠. 그 다음에 대격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향하는 방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에이스도 마찬가지고 에이스는 어디 어디 안으로 그다음에 프로스도 그랬죠. 프로스 대격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를 향해서가 돼요. 이제 그거랑 반대로 어디로 어디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에는 속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속격을 쓸 때는 아포 이제 뭐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아포랑 속격이랑 같이 쓰면은 어디 어디로부터 멀어지는 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치사와 함께 격이 쓸 때는 격의 이미지가 속격은 분리, 그 다음에 역격은 지점, 정지, 그 다음에 대격은 이제 방향, 거기로 향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이스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는 동사랑 이렇게 쓰이는 게 조금 어색해서 그래요. 이제 소제라는 게 소츠 동사는 보존하다, 지키다, 생명을 구하다, 살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제 에이스톤 리메나라고 하면 이게 항구를 향해서 우리를 살려라?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살려서 항구로 데려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구로 가면은 우리의 목숨을 구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말로 하려면 뭔가 많이 말을 해야 되는 빨리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구로 데려다 줘 라고 길게 말해야 되는 거를 그냥 동사와 전치사를 딱 결합해가지고 항구를 향해서 우리를 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지만은 우리말로 하기엔 좀 어색하지만은 그리스어에서 전치사구는 좀 이렇게 넓게 쓰일 수 있습니다. 동사와 전치사구의 결합이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이렇게까지 압축하지 않거든요. 영어도 이렇게까지 압축하지 않고 save us to 이렇게 바로 장소를 말하는 게 좀 어색하게 들리기 때문에 뭔가 동사를 중간에 이제 뭐 save and bring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구해서 우리를 가져가라,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동사를 보충해야 되는데 히라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가 굉장히 동사의 뜻을 많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동사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굳이 뭔가 동사를 보충하지 않아도 바로 동사에 붙어서 그 이동이나 어떤 장소의 뜻을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히라버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전치사구의 쓰임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에피스트레페이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동사가 이 스트레포라는 동사 자체가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딱 도는, 이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도는 거에 대해서 쓰이는데, 이 에피는 특히 에피가 붙었으니까 어디 어디를 향해서 도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돌다, 회전하다, 향하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에이스가 붙어서 여기도 확 돌아서 항구 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사와 전치사구가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음. 일반적인 문법적 연결인가요? 아니면 구어적 표현일까요? 어, 음, 구어적 표현인데, 일단은 구어적인 표현인데, 글쎄요, 히라보는 이거를 문어라고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감인데, 제 감각인데, 영어에서 이렇게 save us to have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뭔가 산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은 3인칭 나레이션에 쓰면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은데, 히라보는 그렇게까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문법적인 연결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꼭 구어가 아니더라도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히라보에서 전치사구의 쓰임이 이것도 관대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실제 용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서 체크를 하죠. 보통은 사전을 보고서 사전을 보면서 이 소드라는 동사를 찾아서 에이스랑 쓰인 경우가 좀 이렇게 있구나. 그때는 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하고 나서 넘어갑니다. 뭐 다 이렇게 딱딱딱 붙는 게 아니라 항상 용례를 체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헌을 읽거나 하는 시간이 돼서 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지금은 그냥 감각으로 이렇게 붙을 수 있구나. 뭐 붙을 수 없을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붙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면요. 띠 패스, 타피라 레게이스. 무슨 말이냐? 너가 말하는, 그러니까 타피라 레게이스. 네 말은 그 봉화라는 거냐? 봉화를 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네 말은 봉화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 이런 뜻이죠. 아이고 제우스 신이시여. 자, 키잡이야 서둘러라. 서둘러서 우리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항구로 데려가 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키잡이가 나는 너희들을 구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뭐 알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데라는 역접의 의미보다는 이것도 약간 앞의 말들을 다 취소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너희들을 구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 포베이스테 2인칭 복수 명령형이죠. 그리고 포베 오마이 동사가 쓰여서 이제 2인칭 복수 중간수동태 명령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서두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벌써 배가 항구를 향해서 회전하고 있으니까 방향을 돌리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네, 전민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Alla diatis peudomen para quindinostis estin heni. 그런데 우리가 왜 서두르는 겁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까? Ne tundia en quindinoi hemeis esmen o dicaeopuli eu oida huti. Speudomen diuti da pura deloi di deinun. 신께 맹세컨대 우리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디카이오폴리스요.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르는 건 봉활한 어떤 무서운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타피라는 봉화로 봐야겠네요. 이 델로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보죠. 알라디아띠 스페우도멘.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고 있는 거냐? 디아띠라는 표현이 나왔죠. 디아는 또 대격을 받는 전치사로 대격을 받았을 때는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해서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고 있는 거냐? 아라킨디노스티스 에스틴 헤민. 자, 이 문장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문장인데요. 아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 한국어에서는 어떤 위험 속에 있는 거냐? 그 위험이 어떤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 이 문장은 그런 문장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제 한국어로 안 되네. 이제 어떤이라고 할 때 그 어떤이 이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어떤 종류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위험이 있는 거냐? 지금 그냥 딱 위험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위험 같은 것에 혹시 우리가 빠져 있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네, 강지님이 이제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 위험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위험 속에 무언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거냐? 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스페우데이가 스페우도멘으로 바뀐 거죠. 이제 스페우도멘은 자, 오멘이라고 하면은 1인칭 복수죠. 스페우도 동사가 이제 그냥 규칙 오메가 동사니까 스페우데이라고 하면 3인칭 단수, 스페우도멘이라고 하면은 1인칭 복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해민 우리에게라는 역격을 쓰고 있죠. 그리고 퀸디노스티스가 주어예요. 그리고 이 주어가 우리에게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무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체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종류의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냐? 네, 맞습니다. Some kind of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뭔가 딱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어조를 약화시킬 때 많이 씁니다. 이 부정대명사는. 그래서 어떤 위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ST는 있다 없다 할 때 그 있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종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액센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헷갈려요. 이 디스는 지금 의문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인지를 물어보는 의문사가 아니라 무언가라는 뜻의 indefinite 부정대명사 또는 부정형용사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앞에 오스의 오미크론에 여기 액센트가 있죠. 근데 맨 앞에 키는 있잖아요.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붙었다는 거는 뒤에 디스가 왔기 때문에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의문사 디스는 엔클리틱이 아닙니다. 엔클리틱이 와야지 여기 붙을 수 있는데 의문사 디스는 엔클리틱이 아니고 부정대명사 디스만 엔클리틱이기 때문에 여기서 엔클리틱인 걸 이 디스가 인데피니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알지 못한다고 해도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알아야 되는구나. 네,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이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의문은 뭐냐면은 이제 이 디스에 근데 악센트가 안 변했잖아요. 안 변하는데 뭐 원래는 부정대명사의 악센트는 변해야 돼요. 의문사의 악센트는 그랍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부정대명사의 악센트는 그랍으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부정대명사면은 왜 악센트가 안 변했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대답해야 되는 거는 이게 ST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ST는 엔클리틱 앞에 있기 때문에 엔클리틱이기 때문에 이게 또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원래는 변해야 되는데 하필 ST는 앞에 놓여가지고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대명사로 쓰였는데도 악센트가 어큐트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식별 방법인데 디스가 의문사면은 아라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라라는 소사는 이런 식으로 의문문과 같이 쓰였을 때는 의문문을 만드는 소사예요. 아라가 붙었을 때 의문문이 됩니다. 근데 의문사가 쓰였으면은 그냥 디스 에스틴하고 물어보면 돼요. 이거 뭐냐? 소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물게 드문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less frequently 아주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종종 아라와 함께 의문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데 그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라가 쓰였기 때문에 이 디스는 의문사가 아니라 부정대명사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악센트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귀찮고 대부분은 몰라도 돼요. 대부분은 몰라도 되는데 몇 가지 이제 좀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의문사와 부정대명사는 굉장히 차이가 크고 심지어 우리말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자칫하면은 번역을 봐도 이제 연구자 선생님들의 번역을 봐도 가끔 틀린 경우가 있어요. 헷갈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아, 악센트 안 변했으니까 이거 의문사네 라고 바로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악센트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어야지 이제 정확한 뜻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이 의문사와 엔드피니트의 차이 그리고 엔클리틱 앞에서는 그랍으로 변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의 악센트에 관련된 기본 사항들은 알아두셔야 이런 게 나와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클리틱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외웠다가 계속 까먹고 외웠다가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다 아는 거는 가능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 정도로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퀸디노스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이게 오타를 낸 게 아닌 이상 왜 한 단어 안에 악센트가 두 개나 들어가? 라고 바로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봐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감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뭔가 위험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똔디야. 그렇다. 대답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긍정 대답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다. 제우스께 맹세코 이런 뜻이고요. 우리는 지금 위험 안에 있다. 지금 이 낀디노스 에스틴 헤민을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표현을 좀 우리를 주어로 바꿔서 다시 표현해 준 거죠. 우리는 위험 안에 있다. 엔 퀸디노 이렇게 써졌어요. 디카이오 볼리스야. 에우 오이다 호티. 그리고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인데 에우 오이다 호티는요. 원래는 수거로 그냥 I know that이에요. 그냥 I know that. 나 굉장히 잘 알고 있어. 뭐 그거 당연한 일이지.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때는 호띠라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 없이 뭔가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만만한 중성 단수 관계절 이끄는 호띠를 넣은 거거든요. I know it well. 뭐 I know what it is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I know what it is라고 할 때 호띠 에스틴에서 에스틴 생략하고 호띠만 남은 건데 사실은 이 what이 아니라 호띠라는 거는 why라는 뜻으로도 써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에우 오이다 호띠라고 하면은 I know why 어쩌고저쩌고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수거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 호띠를 와리리스보다는 why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DOT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우리는 서두르고 있어. 왜냐하면은 따피라 그 봉화가 델로이띠 데이논 뭔가 무서운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난 잘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에우오이다 호띠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위험 안에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다 라는 얘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그거를 어떻게 아는지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띠는 좀 그 뒤에 DOT랑 연결이 돼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문맥이 아니라면은 에오이다 호티는 일반적으로는 나도 알아. 그냥 이 정도의 뜻이에요, 사실. 나도 잘 알아. 그거 잘 알지. 이 정도의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좀 더 호띠의 뜻이 실린 표현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띠데이논 여기 띠는 다시 부정대명사죠. 악센트 없으니까. 그래서 무언가 정말로 만만한 무언가 뭐 정말 그냥 아주 만만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거의 정보값이 없는 그냥 무언가 something이고요. 중성 단수 띠.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논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데이노스라는 형용사는 당연히 이제 1, 2변화 형용사고
무서운 끔찍한이라는 표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무서운 끔찍한이라는 거 안에는 굉장히 잘하는, 굉장히 탁월한 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할 때, 그 사람 데이노스하다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 대화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 정말 데이노스한 사람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데이노스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겁나게 잘하는 이게 정말 정확하게 사실은 겁나게 잘하는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번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자고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러면 안 되지 않나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긴 했는데 아무튼 뜻은 그게 맞아요. 너무 잘하니까 무섭고 겁이 날 정도로 너무 잘한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논이라는 거는 그런 두려움과 동시에 어떤 경탄, 너무나 잘하는 거에 대한 경탄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그냥 무서운이란 뜻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 문장은 주어가 뭔가요? 마지막 문장이라 하면 스페우도멘 이 문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페우도멘 디오티타 퀴라 델로이티 데이논. 스페우도멘이 지금 자 여기에서는 사실 문장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절이 있어요. 두 개의 절. 절의 단위는요 동사입니다. 동사 두 개죠. 그러니까 이때 동사라는 거는 형태 그 시제 변화, 인칭 변화한 동사를 말해요. 인칭 변화한 동사가 두 개예요. 하나는 스페우도멘, 두 번째는 델로이. 자, 델로이가 종속절이죠. 왜냐하면 디오티 안에 들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스페우도멘, 왜냐하면 델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델로이의 주어는 뭐죠? 따삐라입니다. 그 봉화가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따삐라는 복수인데 델로이는 3인칭 단수 아닌가요? 맞아요. 중성복수는 단수 동사로 많이 씁니다. 중성복수가 복수 동사를 받는 게 오히려 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조금, 굉장히 그 경계가 흐릿해요. 그래서 복수 동사도 받을 수 있지만 단수 동사도 받을 수 있다. 중성복수는 특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스페우도멘은 여기도 오멘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1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1인칭 복수가 주어입니다. 우리는. 인칭 대명사가 없는데요? 당연히 없습니다. 보통 없어요. 그래서 어, 네, 네, 맞아요. 수불일치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1인칭 복수 주어고 우리가 서두르고 있다 이런 뜻이고 뒤에는 따삐라델로이 불은 그 봉화는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수는요, 특히 중성의 경우에는 단수 복수의 경계가 그렇게 엄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수 동사가 복수 주어에 붙는 경우 굉장히 많고 가끔은 단수 주어인데 복수 동사를 쓸 때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영어로 보면은 people 같은 단어라서 people 안에는 사실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는 단수인데 주어의 수는 단수인데 동사의 그 수는 복수고 그 안에 개념이 이제 복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죠. 그런 식으로 문법적인 수보다는요, 그 문법적인 수로 표현되는 단어의 개념적인 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타피라가 실제로 막 불이 그 봉화가 여러 개 막 피어오른 게 아니죠. 그냥 타피라 하면 하나만 있어도 타피라예요, 봉화가. 그리고 여기서도 아마도 많이 피어오른 게 아니라 하나만 이렇게 딱 피어오른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단수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는 특히 중성의 경우엔 수는 별로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너그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부분은 짧으니까 제가 하고 끝내도록 하죠. 띠델로이탑이라. 그래서 그 봉화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델로이는 참고로 원래 델로오 동사입니다. 그 오미크론 모음융합 동사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형태가 델로이가 되죠. 사포스 델로이, 호띠. 호띠 이하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띠는 여기서 대절처럼
이라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이 볼레미아 이네스 에피헤마스 에펠 콘타이. 그 적들의 배들이, 적군의 배들이, 적선들이 에피헤마스, 우리를 향해서 에페르콘타에 접근해 오고 있다는 거. 근데 이 에피라는 전치사는 좀 적대적인 의미를 많이 함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군의 함선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간단하게 문법을 짧게 보고 갈 거예요. 문법이라기보다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불규칙 형용사 2개, 폴리스, 메가스 보고 불규칙 명사 2개, 제우스, 나우스 볼 거예요. 불규칙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냥 외워야 되는 사항인데 폴리스, 메가스는 사실 그렇게 외울 게 많지 않습니다. 형태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수형은, 주격 단수형은 폴리스, 폴레, 폴리 이렇게 돼요. 하지만 어간은 폴르예요. 람다가 2개 붙어 있는 거. 많다라는 뜻이고요. 뭐 이제 셀 수 있는 게 많든 셀 수 없는 게 많든 많은 거에는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해요. 폴리스, 볼루, 볼로, 볼린, 볼로이, 볼론, 볼로이스, 볼루스, 볼레, 볼레스, 볼레, 볼렌, 볼라이, 볼론, 볼라이스, 볼라스, 볼리, 볼루, 볼로, 볼리, 볼라, 볼론, 볼라이스, 볼로이스, 볼라. 이렇게 변합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은 익숙한 형태죠. 뭐냐면은 이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다 1, 2변화 형용사 규칙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간은 람다 2개짜리 폴르가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주격 단수, 대격 단수, 남성. 중성 단수, 주격, 대격 이 부분. 그리고 심지어 중성단수 주격 대격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볼리, 볼리. 이 중성단수 주격 대격은 볼리. 그다음에 남성단수 주격은 볼리스. 대격단수 주격은 대격단수 남성은 볼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로 없죠. 그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메가스도 적용이 됩니다. 메가스는 메가스, 메갈레, 메가라는 형태로 주격 단수 형태가 갖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가는 메갈르입니다. 이것도 크다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볼로이를 바꿔주지 않았네요. 메갈로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메갈로이고 이제 나머지는 다 1, 2변화 형용사 규칙 변화를 따릅니다. 메갈르 어간에. 다만 남성 단수 주격은 메가스, 남성 단수 대격은 메간, 중성 단수 주격 대격은 메카. 얘네만 불규칙이에요. 뭐 조심하실 거는 이제 메가 같은 경우에는 A로 끝나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성 복수인 것처럼 이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성 복수는 메갈라입니다. 메가라고 쓰면은 단수, 중성 단수 주격이다. 라는 점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파로 끝난다고 항상 복수인 건 아니죠. 그래서 메가는 중성 단수, 주격 대격. 뭐 악센트는 이제 규칙에 따라서 바뀌는. 자, 이게 불규칙 형용사 폴리스 메가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 2변화 형용사 규칙 변화의 약간의 불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3변화 형용사를 저희가 안 배웠기 때문에 1, 2변화 형용사 기반한 불규칙 형용사 폴리스 메가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명사 2개를 볼 건데 나우스와 제우스입니다. 2개가 이제 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거 그렇게 비슷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네,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문법책을 봐도 그냥 다른 유형을 아예 봅니다. 뭐 일치하되는 유형은 아니고요. 다른 유형으로 보는데 조금 뭐 둘 다 우스로 끝나니까 아마도 붙여놓은 건지 그럴 수도 있고요, 교재에서. 아무튼 2개를 보면은 제우스는 복수형이 없겠죠. 한 분입니다. 당연히 제우스는. 그래서 제우스, 디오스, 디, 디아, 제우 이렇게 됩니다. 제우스, 디오스, 디, 디아, 제우. 저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라틴어의 데우스
데우스잖아요. 라틴어에 신이란 뜻이죠. 데우스. 그거랑 어원이 똑같은가 하고 찾아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최근에 뭐 연구 결과들에 보면은 그렇게 보지 않고 제우스와 공동 어원을 가진 라틴어 단어는 오히려 디에스, 날 또는 낫이라는 뜻이 그 라틴어 디에스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기본 뜻은 사실은 원래 하늘이에요.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고 라틴어에서도 유피테르라고 하면은 그냥 하늘을 가리킬 수 있어요. 하늘을 뭐 의인화했다고 말하면 너무 좀 부적절한데 그냥 그들에게는 인격 뭐 신을 인격화하는 것과 자연화하는 것에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현대적인 개념이고 그들은 그냥 하늘이 신이고 신이 하늘이고 동시에 문학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것의 경계에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는 그냥 하늘이라는 개념이 그게 어원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입니다. 그래서 번개의 신이라고 뭐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그냥 사실은 기상현상의 일반이고 하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다음에 나우스는 이제 배라는 뜻이죠. 많이 나왔죠. 나우스도 불규칙이라서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뭐 불규칙이긴 하지만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그 1, 2변화 규칙이랑 뭐 약간 3변화 규칙이랑 어느 정도는 일치해요. 뭐냐면 이제 S 주격복수 S라든지 뭐 속격복수 오온이라든지 이제 역격복수 E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우스, 그다음에 속격 단수 네오스, 그다음에 역격 단수 네이, 그다음에 대격 단수 나운, 혹격도 있어요. 나우. 배를 부를 일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다음에 주격 복수 네스, 그다음에 속격 복수 네온, 역격 복수 나우시 또는 나우신, 그다음에 대격 복수 나우스입니다.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우스 같은 단어는 워낙 다양한 문헌에서 많이 나오고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 아티카 문헌에서 나오는 굉장히 한정적인 형태고 다른 문헌에서는 또 굉장히 또 다르게 나옵니다. 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다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전을 보고 나중에 나왔을 때 사전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플로이오스랑 플로이온이랑 나우스는 뭐가 다른 건가요? 굉장히 좋은, 제가 잘 모르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뭘까요? 잠깐만요. 사전을 한번 볼게요. 음, 플로이오는 좀 작은 것 같은, 아니네. 기본적으로는 작은 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나우스랑 구분을 할 때는 대부분 플로이오는 상선 또는 수송선을 가리키고요. 나우스는 이제 전투에 쓰이는 함선을 가리킨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둘 다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그냥 배로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근데 굳이 두 개를 구분해서 말하자면 특히 이제 전쟁에 관련된 맥락에서는 나옵스는 전투를 위한 배, 그다음에 플로이오는 수송이나 상업을 위한, 무역을 위한 작은 배를 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맥상 저도 나우스가 왠지 전함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럴 것 같았는데 네, 그런 맥락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키디데스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아티카에서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는 문법 정리,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기는 관사, 명사, 형용사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뒤에는 동사에 관련된 부분들. 동사를 저희가 좀 배운 지가 좀 됐죠. 이제 중간 수동태를 연습하고 그 다음 섹션을 들어가야 또 다른 동사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또 당분간은 명사 형용사 쪽에 아마도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똑같이 섹션 B를 준비를 해오시고 섹션 B가 조금 분량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C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B까지는 나가고 C는 나갈 수 있으면은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는 언제나처럼 또 답을 공유를 할 테니까 여유가 되시면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